안녕하십니까. 마산대학교 박형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뇌 손상 환자에게 이렇게 뇌 손상이 되어 있는 환자의 특정한 상지가 플렉션이 되고 하지가 익스텐션이 되는 이러한 특정한 행동이 나오는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보려고 할 때 특별히 여기서 보이는 콜티코 컨트롤 트랙이라고 해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콜티코 뉴클레우스 트랙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콜티코 컨트롤 트랙은 겉질 제어로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제가 명명을 하였습니다. 먼저 인간이 인간이 네발 동물에서 직립보행으로 갈 때를 조금 살펴보면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라는 비틀즈 노래가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발견될 1974년도에 이 발굴장에서 이 노래를 듣고 있었다 해서 루시라는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 노래를 조금 들어보면 네발 동물에서 직립보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루시는 직립보행이 되었을 때 이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메디우스의 발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루테우스의 머슬의 강화가 되었고, 또한 여기에서 보듯이 조금 보면은 이제 말이 달릴 때 숨 쉬는 것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한 발짝 할 때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후룩후룩 하듯이 이렇게 쉬어야 됩니다. 따라서 네발 동물에서 직립보행을 하게 됨에 의해서 폐가 자유롭게 되고 호흡이 자유롭게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의사소통, 말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침팬지가 또 직립보행을 할 때 너클보행이라고 해서 손이 손등으로 이렇게 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등으로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죠. 무게중심이 점점 위쪽으로 올라와서 두 팔의 자유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네발 동물에서 두발 동물로 감에 따라서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이 발달이 되었고, 또한 호흡의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두 손의 자유로워짐에 의해서 도구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뇌가 더 발달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인간이 균형을 잡을 때 바깥쪽으로 균형을 잡는 것과 안쪽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걸 보게 된다면, 안방향의 기울어짐이 발생하면 다음 디딤발의 지면에 충격을 주어서 더 불안하게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균형을 잡을 때는 라테랄 쪽으로 잡는 것이 균형에 기립했을 때 더 좋지 않나, 이러한 것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콜티코 뉴클레우스 트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티코 뉴클레우스 트랙은 두 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과 콜티코 뉴클레우스 트랙,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목 아래의 근육을 지배하는 상위 운동신경원을 이야기하고, 콜티코 뉴클레우스 트랙은 목 위쪽, 얼굴 쪽을 지배하는 상위 운동신경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프론탈 롭에서 내려와서 인터널 캡슐, 미드브레인의 앞쪽, 폰스의 앞쪽, 메둘라의 피라미들 데쿠시에이션 75에서 90% 정도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입니다. 물론 이것은 라테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되겠죠. 이렇게 교차하지 않는 섬유는 안테리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목에까지만 근육, 그 얼굴 쪽 근육을 지배하는 것들은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 쪽에 얼굴 쪽을 지배하는 걸 우리는 콜티코 뉴클레우스 트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콜티코 뉴클레우스 트랙과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 중에 또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뇌 쪽에서 보게 되면은 대뇌에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을 통해서 근육을 지배하는 보통의 우리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뇌의 정보, 베이자 강글리아 바닥핵의 정보를 받아서 또한 하위 운동신경을 지배하는 이러한 경로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우리는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은 마치 코치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뇌 겉질의 명령을 소뇌와 바닥핵에서 검증을 해서 운동의 조절을 하는데 대부분 제어를 하는, 코치가 이제 제어를 하는 쪽으로 발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팔꿈치를 펴는 경우에는 펴는 경우에 굽힌경과 평근의 상호작용, 적절히 펴게 하려고 적절히 제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 주체외로는 거물체, 적색핵, 안트랙, 요게 세 개가 포인트가 되는 경로입니다. 따라서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 베스티블러 스파이널 트랙, 이것이 주체외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뇌 겉질에서 이러한 제어겟,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대뇌 겉질에서 내려와서 적색핵으로 내려가는 겉질 적색핵, 겉질 정정로, 또한 겉질 거물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겉질 행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러한 겉질 행로 중에 겉질 제어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겉질 행로는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뇌신경도 겉질 행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겉질 행로에는 적색핵, 거물핵, 거물 형성체, 안뜰핵도 조절하는 것도 겉질 행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 적색핵, 거물 형성체, 안뜰핵만을 우리가 겉질 제어로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러한 이야기죠. 요게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베스티블러 스파이널 트랙이, 이 트랙이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입니다. 근데 이 트랙을 또한 겉질에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겉질 제어로라고 하자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배츠 세포라고 해서 대뇌 겉질에서 5층에서 내려오는 배츠 원뿔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되겠죠. 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전체의 약 4%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서 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냐면 배츠 원뿔 세포가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온 것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인데 전체의 섬유에 비교하면 4%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96%는 그 옆에 있는 브로드만 영역 6번 영역이라든지 그 앞에 8번 영역, 대부분이 6번 영역이 됩니다. 이 6번 영역에서 내려오는 섬유를 96%, 대부분이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소뇌와 베이자 강글리아, 대뇌
대뇌의 바닥핵이죠. 바닥핵과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 내려오는 것이 96%입니다. 따라서 대뇌 제어로가 거칠 제어로죠. 거칠 제어로가 대부분의 섬유를 차지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구역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거칠 제어로가 되겠죠. 육구역에서 내려옵니다. 따라서 거칠 제어로는 추체외로의 이것이 기능인데 거칠 제어로는 추체외로의 활동이 지나치지 않도록 억제하는 방향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칠 제어로가 손상을 받으면 지나치게 항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항진된다는 것이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이 항진이 되고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이 항진이 되고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이 항진이 된다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이제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을 본다면 다리 내 그물체 폰티네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은 하지의 평근에 작용을 하게 되고 메둘라리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은 하지의 평근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합치게 되면은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은 신체의 평형과 사지 운동의 조절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은 아랫팔의 굽힌근의 활동에 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더라. 물론 이것은 손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은 손해에서 들어오는 정보 역시 같이 출력을 하고 있지만 균형의 신체의 평형이 주로 조절되고 있지만 어떻게 잡느냐 하면 펴는 강도로 균형을 잡고 이는 또한 다리가 팔보다는 더 강하게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텍토 스파이널 트랙은 시각과 청각의 작용에 의해서 시각과 청각의 목의 움직임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폰티네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은 하지의 평견, 메둘라리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은 하지의 굽힌근,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은 아래팔 굽힌근의 수축,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은 평근의 수축 활동입니다. 다리가 더 활발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과 4번이 합쳐지면 하지의 펴음에 지나친 활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3번에 의해서 아랫팔의 굽힌근입니다. 따라서 겉질의 섬유가 손상이 된다면은 상지가 플렉션, 하지가 익스텐션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콜티코 컨트롤 트랙의 조절의 실패로 인해서 뇌졸중 환자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콜티코 컨트롤 트랙이 적절히 제어를 하지 못하니까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에 의해서 이 하지 상지의 굽힘, 하지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과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의 제어가 되지 않아서 과항진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입니다. DTR이 왜 증가가 되냐? 그렇죠. DTR이 증가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감마 모터 뉴런은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에 의해서 조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감마 모터 뉴로가 과항진이 된다면은 감마 섬유의 흥분이 고조되어서 근육의 긴장이 증가되는 이유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TR이 증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마 운동,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의 명령은 운동 조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커피잔을 쏟지 않게 예측을 하고 근육을 수축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체외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운동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뇌와 대뇌 겉질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4구역과 6구역 비교적 넓은 부위에서 소뇌와 대뇌 바닥핵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대뇌고, 대뇌에서 원뿔 세포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주체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되고, 나머지 바닥핵과 소뇌의 연결을 통해서 억제를 하는 것들이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뇌는 외적인 입력의 상황을 받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소뇌는 척수로부터의 무의식적 고유 감각의 정보도 받습니다. 하지만 대뇌 바닥핵은 오로지 대뇌 겉질의 정보,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플랜을 짜느냐의 정보만 받아서 다시 그것을 순서 있게 재배치하는 이러한 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뇌는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방향의 정보가 있고, 바닥핵은 하나의 고리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소뇌는 겉질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이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루브로 레티큘로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바닥핵은 오로지 대뇌 겉질을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대뇌 바닥핵 베이자 강글리아는 정적인 제어에 적합하고 소뇌는 동적인 제어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콜티코 컨트롤 트랙에 의해서 뇌졸중 환자분들의 상지의 플렉션과 하지 익스텐션 되는 이러한 방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디 웨이트 스포트 트레드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실제로 보행이 되지 않는 환자는 보행의 경험을 많이 시켜주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트라이 앤드 에러라고 해서 이 에러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스스로가 인지해서 다시 바꾸게 하는, 이것이 트레이닝에 더 좋은 효과를 보이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잘 걷지 못하는 환자를 걷게 되면 어브노멀 패턴이라든지 또한 잘못된 패턴이 발생이 되더라도 스스로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다, 이러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 이 이야기죠. 또한 태스크 스페시픽 트레이닝이라고 환자는 이렇게 구체적인 과제, 보행을 하지 못하는 환자는 보행의 과제를 반복적으로, 이 강도 있게가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환자에게는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행이 되지 않는 환자는 보행을 많은 시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뇌졸중 환자의 이러한 형태적 변화가 콜티코 컨트롤 트랙, 겉질 제어로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